안녕하세요. 모두의 소개 어떻게들 지내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 우리는 분명히 KOK 재단이라는 쪽에서 운영하는 KOK 플레이 플랫폼에 지갑이 생성이 되어 있고, 그 생성된 지갑을 통해서 스테이킹을 해요. 그런데 스테이킹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는 그 스테이킹을 했던 저희 그뭐 비트코인으로 했던, 이더리움으로 했던, USDT로 했던, 또는 KOK로, 우리의 기축통화인 KOK로 했던,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해지가 됐을 때 우리가 돌려받는 것은 KOK로만 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KOK의 가치가 이제는 그 가치 자체가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사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KOK 하나로만 스테이킹을 했고 KOK 하나로만 모든 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떠들고 있을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스테이킹을 네 가지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뭐냐? 그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했던 것 중에서 우리는 뭐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스테이킹을 초창기에 일찍 하신 분들이 KOK가 상장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나 이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비트나 이더로, 그 다음에 USDT로 스테이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재단이든, 지금은 제가 오늘 어, 그 한번 보여드릴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어를 이렇게 쳐보세요. KOK 사기 또는 미디움 김판정, 뭐 이런 식으로 치놔놓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이저급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지역 언론사 뭐 하여튼 간에 인터넷 조그만한 그런 이제 언론사들이 올려놨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막 거의 도배가 계속해서 결과 검색을 내려가 보면은 뭐 그 일반적인 인터넷 기사에다가 유튜브 뭐 이런 내용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다른 코인 토큰처럼 하나의 생태계가, 독자적인 생태계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스테이킹이 아니고 그 사용이 되는 기축 통화는 모든 것이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테이킹이라는 그 자체를 사실은 한 개가 아닌, 초창기에는 이 KOK보다는 나머지 세 개 가지고 스테이킹이 됐죠.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예치죠. 예치를 하는 사람들이 뭐 적게는 뭐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대비해서 300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로 뭐 따지면 300불부터 해서 많게는, 제가 오늘 낮에도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한 7억 정도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어, 지금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게 6, 7억이 돼도 지금 뭐 60만 원이 될지 120만 원이 될지 뭐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스테이킹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테이킹을 초창기에 하던 사람들은 계속 뭐 그 올라가는 것만 봤고 그러니까 별 그 생각이 없이 그리고 보상받은 걸 재스태킹하고 자산이 개인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만 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킹을 그 하도록 소개를 했으면 그 스테이킹을 하는 신규 회원들이 신규 스테이크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우리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스테이킹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치한 그 우리의 개인 자산을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있다. 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이 실제로는 여러 번 상승을 했지만은 제가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어, 소개를 하는 시점으로 따지면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뭐 상승이 됐을 거예요. 제가 한 3.8불에서 정확하게 모르면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그 플랫폼 가격이 상승을 했지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의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있으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갭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유지가 되다가 거래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거의 타치를 하는 경우 이때 되면은 시간도 그리 많이 안 걸려요. 제 기억으로는 어떤 데서는 24시간 전에 하고 나서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가 하루 내에 한다라고 한 공지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몇 날 며칠을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 거래소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관통을 내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 플랫폼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이 거래소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과열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가격이 너무 상승이 돼가지고 이 플랫폼 가격보다 엄청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그거를 내다가 해지를 해서 내다 파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플랫폼 가격이 있으면 거래소 가격이 타치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간통을 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올라가더라도 잠시 올라갔다가 바로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해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항은 결국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나 하면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지요.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이 지가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플랫폼 가격이 1달러인데, 거래소 가격이 2달러다. 2달러짜리를 사가지고, 그러면은 2달러짜리를 100개를 사면은 200달러잖아요. 근데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100달러가 돼버린다.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그거를 스테이킹을 하겠어요? 참여 안 한다고요. 결국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소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플랫폼 가격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단체가, 조직이
플랫폼 가격을 지금은 없애버려 놨어요. KOK, 우리, 어, 앱 지갑에 보면은 KOK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 플랫폼 가격을 없애면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해놨냐면은 가장 높은 7달러 기준으로 해놔놓고 그거를 개수로 바꿔놨어요. 우리는 현재 교환 자산을 전부 다 US 달러로 표기를 해놔요. 근데 그게 KOK 개수로 바뀌어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왜 하는지, 스테이킹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이득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 그, 시작은 현금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암호화폐로 바뀌죠. 그러면 그 암호화폐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왜 적게는 300불부터 많게는 수십만 달러, 뭐 어떤 사람은 100만 달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했을까? 이거를 그 잘난, 그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어느 한 놈 한 년이라도 다 실제로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사람,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서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뭐 대출을 받든 자기 그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가지고 사든 아니면은 뭐 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짓을 왜 하겠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했을까.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것들이 전부 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들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냐. 절대로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떤 미친 사람이 여기에 스테이킹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이 되는 거는 무조건 하고 어떠한 형태로 스테이킹이 됐든 그 스테이킹 된 것은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지들이 어떠한 식으로 뭐 저기 변명을 해도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스테이킹 돼 있는 거는 그대로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걸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뭐 남아프리카 쪽에 어 그 세이셸 공화국이라는 데에 2019년 11월 6일에 설립이 되고 그렇게 된 이후에 뭐 임정환부터 해가지고 강지원 뭐 지금 이제 그 토마스 프레이까지 베너피시어리로 거기에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이름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황동석, 강지원, 그 다음에 최영규 그 사이가 한참 긴데 제가 공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서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KOK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활발하게 이게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최영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2022년 4월 중에 그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 거 이전까지 그때가 실제로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 전으로 해가지고 1기 2대 재단 이사장이었던 강지원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 최영규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그 취임을 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누가 여기에 강지원이가 한번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재단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고 2021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법인명을 하나를 듣는 게 있어요. 미디움이라는 법인이 하나 딱 나타나요. 근데 뒤에 붙는 말이 야식꾸리하지요. 하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는 리미티드래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메타엠이래요. 그러다가 K스테디움 PT라는 걸로 가요. 그 사이에 아, K스테디움 PT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는 미디움이라는 게 미디움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미디움 LTD도 아니고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 한국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들은 저에게나 그 다음에 언론사의 기사상으로나 뭐 그런 쪽을 이렇게 보면은 KOK와 KOK 재단과 그러니까 운영과 이 어떠한 책임을 질 만한 일쪽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싱가폴 법인의 이 KOK 플레이 앱이 운영 인수 계약이 그쪽하고 체결이 됐지 자기들하고는 안 됐대요. 그런데 2021년 4월 달에 동아닷컴과 뭐 중앙일보 이 기사에 보면 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다 주식회사 미디움의 홈페이지에서 예전에 봤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왜? 주식회사 미디움과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하고 한 거예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면서요. 그리고 돌대가리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영어로 하면 FOUNDATION이에요. 미디움 파운데이션. 영어로 이렇게 써요. 근데 말로 해가지고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홍콩 법인이다. 이따구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부터 정말 웃기는 짓이지요. 근데 이게 사법적인 이제 고소 고발이 뭐 줄을 잇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그리고 거기 대표이사라는 작자가 앱 개발이 뉴 버전의 앱에서 V3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로그인을 딱 하면은 재단 이사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KOK에 대한 부분을 이 홍보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이 첫 화면으로 로그인을 하기 전 빈 화면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저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못한 말로 하고 싶은데
또 이게, 뭐, 좀 표현이 또 과해지면은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거예요.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어, 저한테 줬던 내용에는 이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 이런 쪽이 아니고요. 앱, KOK 플레이 플랫폼 축 용역 계약을 했다라고 또 말이 바뀌어요. 이와 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저하고 통화했는 내용에 또 녹취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지사항에도 보면은 그네들은 메인넷 개발을 하는 일종의 용역사처럼 또 언급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2021년 4월 이후부터 해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4월 한 6일인지 8일인지부터 미디움 LTD로 리미티드로 모든 공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 플레이로 공지가 나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나와요. 그게 메타임으로 바뀌었다가 K 스테디움 PT 또는 K 스테디움 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지가 줄기차게 나왔고 현재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저희 지금 KOK 프론티어 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체 고발에 들어가고 여기에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은 이런 영상조차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KOK가 김판정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도 그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표현을 커뮤니티 풀 이전 이런 말보다는 K 스테디움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절반 이상이 돼요.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개발을 한 개발 업무 관련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발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K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임판종이에요. 그러면은 2021년 4월부터 2022, 24 지금 2년, 3년, 8월이니까 뭐 약 한 3, 4개월 정도, 3년 3, 4개월 정도는 누가 모든 걸 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업체, 미디움이라는 회사예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지들이 그냥 뭐, 지들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누가 했을까요? 거기에 김판종부터 해가지고 박윤성,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김동우라고 또 있어요. 나머지들은 문기호, 하여튼간에 여러 있어요. 근데, 정윤호, 그런 거 있어 봐야, 다, 어떻게 보면은, 그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의 그 소나기 속에서 대부분 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스테이킹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단 1기, 2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버전의 앱이 운영이 될 때 그 운영을 누가 했느냐? 다웍스라는 쪽에서 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다웍스가 바로 한주기 동생인지 형인지 한성재가 운영을 하는 업체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 스테이킹 지갑이라든가 오너 원래 오너 지갑 뭐 이런 것이 관리가 운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콜드 월렛화 할 수도 있고 뭐 핫 월렛으로 안 남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갑이 있으니까 이 코인이 어떠한 주소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지갑 또는 항아리, 금고 이런 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스테이킹을 했으면은 스테이킹 주소가 있을 거고, 그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영기 전 이사장도 모르고, 아무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알까?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 영상 속에서 앱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을 알 수 있는 사람, KOK 필요 없어요. 니들 다 가져가. 지금 상황이라면. 그 대신에 그거를 7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하도 열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어제 제가 잠시 줌에서 보여드렸는지, 줌 영상 녹화 전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게 가격이 미국의 다우부터해서 내스닥 이런 쪽에 그 하락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니, 한국에서는 거의 사이, 그 사이카라 그럽니까? 그 발동이 되면서 아예 거래를 중지를 시켰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떨어져 가지고 거의 한 10%, 10% 정도가 떨어진 걸로, 이런 건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 이더 이게 같이 연동이 좀 돼서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이 좀 돼서 그렇다 손 쳐도 뭐 엄청 높은 그런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놨던 그것들을, 스테이킹을 어 2021년 4월부터 해가지고 스테이킹이 그 이후에도 비트 이더 테드로 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 마찬가지로 KOK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 가지라고 스테이킹을 비트 이더 테드 가지고 해요. 그리고 가격이 그러니까 스테이킹 가질 수가 네 가지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세 가지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이걸 지들이 가져가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통합을 시켜야지. 왜? KOK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KOK의 스테이킹을, 그러니까 KOK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POP라고 그, Proof of Participation 해가지고 참여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역- 에,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게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되는 거는 전부 다 통합을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KOK가 지금 자산 이전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지금 어, 이 자산 이전이 됐던 것들은
전부 다 소각 지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각 지갑으로 들어간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놈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엄청 크다. 케이스 다 주고 이렇게 가져간 거는 안 되지요. 소각시켜야죠. 뭐 그것도 그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 나머지 스테이킹 세 가지 비트이트 테드는 지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그 우리가 스테이킹을 합니까? 어떤 미친 인간이 저런 보잘것없는 것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처럼 맡기겠어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써도 안 되고 그거를 모른다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개인 지갑에서 KOK 개인 지갑에서 스테이킹을 분명히 했어. 했으면은 어디에든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 그럼 모르고 어떻게 그 앱을 개발을 했냐는 거죠. 다른 사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가병 몰라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최영규 전 이사장 알아요? 몰라요. 토마스 프레이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구 어디로 모든 것들이 모여져요. 하나밖에 없죠. 근데 모른다고 모른다 한다고 경찰이 불송치 때려놨어요. 이더 스캔조차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그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지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앱을 개발을 해주거나. 근데 뭐 앱 개발이라 그 저기 플랫폼 구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걔들이 해놓은 게 지금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더 나빠져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KOK 에 들어있는 개인 지갑에서 바이비트로 12만 8천 개를 내보낸 사람의 어, 그 출금이 2023년 9월 23일에 실행을 했어요. 아직도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쇼핑몰은 아예 사라져 버렸죠. 이게 2023년 6월쯤에 뭐 그 시스템 점검 뭐 해서 시작이 된 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던 것을 올해 1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기한이 없어요. 이게 기술력이에요. 이게 기술력이고 또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네들이 뭐 아, 기술력이라고 이야기하는 TPS 하이퍼레저로 해가지고는 레이어 1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실제로 TPS가 나오는 게 만 한 5천 TPS 계속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론 기사에 보면은 뭐 여기에다가 NBPU를 접목을 시켜서 뭐 그렇게 하면은 10만 TPS 그 다음에 영상인 속에서는 100만 TPS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놔 놓고 아직도 15,000 TPS 가지고 울가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아이디어란 상태의 테스트넷에서만 해봤을 뿐이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쓰는 데에서 돌려봤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7만 5천 또는 10만 TPS 가는데 한 2, 3천 TPS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걔들도 테스트넷에서는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돌렸을 때는 트랜잭션이 이렇게 뭐 이제 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그 결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KOK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재단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모든 것에 대한 결정 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이것도 큰 문제죠. 왜? 우리는 D앱 할 때도 D앱 할 때 앱을 탈중앙화된 그 다음에 그 이 블록체인 자체를 피어 투 피어라고 하면서 중앙화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즈드를 쓰잖아요. 근데 재단의 뭐 시원찮은 것들이 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도 아주 큰 문제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3월 8일자로 뭐 취임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다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그 이야기 좀 맞게요. 제가 본문 내용이라 가지고 그거 보면은 또 시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이 모든 KOK 플랫폼과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은 재단 산하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은 재단이라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전 주식회사 미디움의 임원들이 그리고 거기에 아마 직원들도 뭐 구분 없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드이라는 거를 볼 때 호칭을 그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뭐 의장님 또는 뭐 사장님 또는 대표님. 근데 부사장을 볼 때는 크립티드라는 쪽의 대표이사가 박윤성이잖아요. 분명히 그게 크립티드의 대표이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이 박윤성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해요? 박 부사장 이렇게 불러요. 의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여기에 KOK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조차 그게 익어버렸다는 거고 지금도 시간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정윤호라는 사람한테 넘긴 게 2022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는 결국에 재단에서 개혁해 재단에서 모든 것들이 관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영규 이사장이 3기 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재단 이사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4기 재단 이사장이 토마스
탑웨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람 하나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다 그것들이 다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재단도 필요 없고, 뭐, 어떠한 다른, 뭐, 사람들, 조직,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거기 하나,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오고 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말 끝도 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추락을 해가지고 내려가 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0이 한 개씩 줄어드느냐, 소수점이 한 개 늘어나느냐, 소수점 아래에 그 단위가 한 개씩 더 내려갔을 때, 소수점 밑으로 가가지고는 의미가 정말 크게 상실이 되죠. 그런데 소수점 첫째 짝이 꺼지면 그래도 봐줄만 하지요. 둘째, 셋째, 넷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쥐들이 뭔데? 용역사 나부랭이가 재단의 역할을 하고, 재단의 이사장을 이름만, 사람만 앉혀놔 놓고 모든 것들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을 우리가 스테이킹한 것들이 언제 제가 입출금 내역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전부 다 스테이킹을 했는지 스테이킹한 것들을 받아놓은 지갑이 어디 있는지 공개 키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더스캔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ERC 기반으로 전부 다 전송이 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더스캔에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ERC 기반의 토큰 코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놈들 공개 키 가지고 지갑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개인키는 당연히 시크릿으로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렇지만은 공개 키로 그 지갑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비트면 비트, 이드면 이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제일 많은 게 어쨌든 이더리움이고요. 그 다음이 비트코인하고, 어, 테더 USDT하고는 아마 비슷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걸 왜 못 보여줘요? 지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또, 그 다음에 한국에 또, 뭐, 코스닥 업체가 지금 뭐 거의 망가져 버리는 상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는 특히나 KOK 프론티어 협의회라고 하는 이 자율단체에 속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정보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KOK 재단에서 모든 게 운영이 되고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보관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런 게 2021년 4월부터 3기 재단 이사장이 있던 그 시절까지 포함을 해서 쭉
그냥 표현을 하면 since 2021년 4월 이후 쭉 지금까지 그 역할을 주식회사 미디움 출신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